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넥타이, 유행하는 신발.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유행은 항상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성형수술에도 유행이 있을까요? 오늘은 성형수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와 열망은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한 10여 년 전부터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는 추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1, 2년 주기로 유행하는 트렌드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형수술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주제로 박현 성형외과의 박현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 1970년대부터라고 들었는데요. 그때는 미용적인 수술보다는 변형된 외모를 이제 다시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기능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이게 한 8,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처음에 성형수술이 발달하게 된 기원은 뭐 전쟁터에서 이렇게 손상을 입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면서 성형수술이 발달이 됐지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또 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거울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외모 개선에 대한 욕구도 많아지게 돼서 그때 미용 성형 시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도 항상 따라다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뭐 동물이나 인간을 막론하고 다 공통점이고요. 그러한 논제는 이미 힐랍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외모 예쁜 그것만 추구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할 수가 없다 하고 얼버무렸답니다. 그럴 정도로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고대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하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 퍼져서인지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많이 이제 대중화됐고 또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보면 성형수술을 했다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옛날에는 성형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티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봐도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든 의학은 서구에서 발전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형수술도 결국에는 코카시안의 얼굴, 그 서양인의 얼굴에서 개발된 시술법들이나 그런 게 교과서에 나온 것이고 그 교과서의 시술법대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의 얼굴은 서양인의 얼굴과 전혀 틀린데 시술법을 똑같이 하게 되면은 판판한 얼굴에 코를 이렇게 우뚝하게 세우면 어색할 수가 있겠고요. 어색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작은 눈에다가 이렇게 큰 쌍꺼풀을 만들면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동양인의 얼굴에 맞는 시술법이 아닌 그런 수술법들 때문에 많은 티가 나게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러한 수술법들이 많이 발전됐어요. 비근한 예로 10년 전, 20년 전에 TV를 봤을 때 수술한 티가 나는 연예인들이 그래도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간혹가다 보이긴 하지만 거의 자연스러운 성형수술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 뭐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나 중학교 사진이나 보면 분명히 틀린데 분명히 틀린데 뭔가 다른 많이 것 예뻐졌다.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으로 봐서 예전하고는 많이 성형수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확대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형수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원하시는 미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눈은 어떻게 해달라, 뭐 코는 어떤 연예인하고 비슷하게 해주세요. 뭐 네, 그렇죠. 입은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눈은 어떻게 해들고 코는 어떻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눈 수술, 코 수술을 해서 김남주 씨처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에 맞는 네. 눈을 만들고 자신에 맞는 코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수술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예쁘게 나온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코를 만들면 그걸 뭐 너무 이 판에 박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예, 되기 개성이 때문에 없고. 전혀 개성이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수술이 좀 어느 정도 보였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성형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황신혜 씨가 인기 있었을 때는 이제 크고 진한 쌍꺼풀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는가 하면 네, 그랬죠. 이제 전지현 씨가 인기 있었을 때 보면 이제 얇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쌍꺼풀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성형수술의 트렌드는 좀 어떠할까요? 결국에는 수술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좀 큰 눈을 원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얼굴에 어울리는 성형수술법을 개발해서 네네. 그 수술법을 각자 사람에게 다 맞게, 그러니까 똑같은 코를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똑같이 딱딱딱딱 붙여놓으면은 네네. 전혀 예쁘지가 않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요. 각자 환자 맞춤형 성형을 통해서 그런 자연스러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왠지 예뻐 보이는 것이 이게 변신보다는 교정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취업생들이 이제 입사 처리되면 이제 관상학적으로 좋은 얼굴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성형외과에 많이 오는데요. 그것도 변신보다는 교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 그거를 뭐 성형으로 보냐, 뭐 교정으로 보냐, 뭐 어차피 성형수술은 성형수술이겠지만 교정적인 차원을 통해서 얼굴의 조화를 맞춰주게 되면은 뭐 성형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보다 좋은 조화로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가 바로 이제 관상성형에 있게 되는 것이죠. 관상성형 참 말이 재미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 얼굴이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런 트렌드에 맞는 수술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쌍꺼풀 수술일 텐데, 쌍꺼풀 수술도 예전에는 그냥 아주 좀 그 아주머니들 쌍꺼풀 보듯이 그렇게 진하게 부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눈을 감아도 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퀵 쌍꺼풀, 이런 쌍꺼풀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형수술 기법들이 관상성형의 틀 내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 그러면 다른 수술법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수술법 자체가 개발이 돼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계가 네. 발달해 하면서 좋은 레이저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시술법도 또 발전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지방흡입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레이저 지방흡입술이 이제 어르코니아 레이저라고 해서 지방흡입술의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예전에는 지방흡입술하면 굉장히 통증이 많고 부기나 멍, 출혈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르코니아 레이저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줄고 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지방 용해하는 스마트 리포 레이저라고 또 그런 기계도 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리포 레이저라는 것은 좀 국소적인 부위, 뭐 크게 보자면은 뭐 100cc 미만의 지방을 좀 제거하고자 할 때, 뭐 배 지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더 날씬해지고 싶다, 아니면은 팔이나 그런 부분이 좀 늘어져서 살짝 하고 싶다, 아니면은 턱 부분에 이런 살이 많아서 좀 이쪽
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스마트 리포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뭐 부기나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훨씬 짧게 되는 그러한 좋은 점도 이제 생기게 되었죠. 네, 체내 지방을 레이저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또 다른 수술법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그거 하면은 뭐 붓고 아프고 막 멍들고 막 그러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뿌띠 성형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필러 성형이 나오게 돼서 뭐 하시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거나 환자마다 원하시는 요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영구적인 효과를 원한다든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예뻐지고 싶다 하는 분은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그런 방법들로 보톡스나 레스틀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아주 다양하고 넓어졌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군요. 인위적인 보형물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는 점점 신기술이 개발되고 자연스러운 성형수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될 것이고요. 또 새로운 물질들이 개발이 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또 오래가고 또 자연스러운 간편한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또한 뭐 중국에 가서는 이렇게 알약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미녀 탄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날이 또 오리라고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 성형외과의 박현 원장님과 성형수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형수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성형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이셨던 분들,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망설이셨던 분들 참 많이 계셨죠. 하지만 요즘은 무조건 어떤 연예인처럼 변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형태로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오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조선 배지영이었습니다.